Physical Ergonomics 두 번째 토픽은 Anthropometry, 인체 측정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인간공학 분야에서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Anthropometry, 인체 측정, 그리고 인체 형상 분석 쪽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시대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고 이런 시대에는 별로 이 인체 측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장에서 옷을 찍어내고 물건을 찍어낼 때 어떤 규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과연 제일 작은 사람들은 키가 얼마고 몸의 크기가 얼마고 또 중간 평균 사람들은 몸의 크기가 얼마고 또 큰 사람들은 얼마인지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야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3등분을 나눈다. 그러면 작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중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면 각각 어떤 치수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체 사람들을 수천 명을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알아내고 작은 사람, 큰 사람을 알아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가 되면서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수출하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체 치수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인체에 어떤 좀 날씬한 민족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날씬합니다.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 중에는 거구들이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라마다 혹은 민족마다 혹은 인종마다 평균 키, 평균 몸무게, 평균 살찐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만 가지고 팔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다던가 너무 꽉 낀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옷은 보면은 길이와 허리 둘레에 관련된 두 가지 치수를 가지고 옷을 구분하죠. 기장이 얼마고 둘레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이유가 키가 크면서 날씬한 사람이 있고 키가 크면서 몸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키가 작으면서 날씬한 사람도 있고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면은 사람들의 인체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체 치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책상과 의자는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호수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과거에 인체 측정 데이터를 어린이와 청소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7, 80년대 어린이와 지금 2000년대 어린이는 크기가 달라요. 더 크고 더 체격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걸 다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 인체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죠. 우리나라는 사이즈 코리아라고 지금 7차, 8차, 9차인가 9차 치수 조사를 할 거예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전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수 조사라기보다 샘플링해서 한 5,000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각지에서 사람들을 임의로 선발을 해서 5,000명 했다면 남성 2,500명, 여성 2,500명 이런 식으로 연령대도 10대, 20대, 30대 똑같은 비율로 사람을 모집해서 랜덤하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분포가 나옵니다. 키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 연령대별로 그리고 또 남성, 여성별로 치수 분포가 나와요. 되게 많은 치수를 측정합니다. 키, 몸무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150개 정도의 측정을 해요. 어깨 너비, 배 둘레, 다리 길이, 팔 길이, 얼굴도 머리 둘레, 목 둘레. 그러니까 옷이랑 책상이랑 이런 일상 용품들, 생필품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 때 참조할 수 있는 인체 크기들을 측정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인체 측정 데이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손으로 다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해서 다 평균은 얼마다, 작은 사람은 얼마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했는데 지금은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3차원 스캐닝 장비에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딱 서 있으면은 스캐너가 싹 돌아가면서 사람의 치수를 3차원으로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3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깨 길이, 어깨 너비, 팔 길이 이런 것들이 3차원 데이터로부터 다 측정이 되죠.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탁탁탁 찍어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체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길이를 손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3차원으로 하는 걸로 점점 발전이 됐습니다.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산업에서 이용을 하고 그런데 3차원 스캐너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수뿐만이 아니라 형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의 어떤 얼굴 부분, 사람의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형상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치수만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안 맞는 거예요. 같은 치수라도 사람이 치수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형상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굴 너비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얼굴에 어떤 곡률 같은 곡선이나 이런 부분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를 만들어서 맞췄는데 똑같은 얼굴 크기라도 이 사람한테 맞고 이 사람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어떤 착용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들에서 이 형상 정보를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평균 형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형상 중에서 얼굴도 약간 좀 이렇게 플랫한 사람이 있고 서양인들은 좀 더 돌출되어 있고 그런 인종별, 사람별로 상 차이를 분석해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하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느냐. 결국 VR 안경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어린이도 쓰고 어른도 쓰고 아시안도 쓰고 미국 사람도 쓰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의 이 헤드셋을 여러 사람들한테 맞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고 우리 옷처럼 헤드셋을 치수를 뭐 10개지 소중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자기기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one size for all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크기로 모든 사람을 맞추자. 결국은 VR 글래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어떤 스펀지 같은 쿠션 부분을 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마다 바꿔서 끼게 한다든지 콧대 부분을 바꿔서 낀다든지 혹은 adjusta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조절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휴대폰 같은 건 한 가지 크기지만 어떤 안경 같은 경우는 콧대 부분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너비를 조절한다든지 사람한테 닿는 부분에 어떤 조절 가능성을 둬서 자동차 의자도 그렇죠. 자동차 의자도 등받이랑 어떤 부분을 조절하면서 자기 몸에 맞게끔 만들어서 앉죠. 그런 식으로 adjustability를 주어서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근데 과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조절 가능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할 때는 역시 인체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겠죠. 이 사람부터 저 사람까지 맞추려면은 이런 정도의 조절 범위를 제공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 측정학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서로 크기와 형상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웨어러블 시대가 되면서 이제 형상도 중요해졌죠. 치수뿐만 아니라 손에 잘 맞고 혹은 얼굴 혹은 머리, 인체 부위에 잘 맞아서 불편하지 않고 또 장시간 착용해도 별로 사용성 측면에서 불편함이 별로 없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이 anthropometry, 인체 측정 데이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